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안개가요 아주 짙게 좀 깔려 있고 또 오늘 미세먼지 굉장히 높다고 그럽니다. 오늘 마스크 오늘 같은 날은 쓰고 다니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이데일리 톱 기사 중에서 제일 좀 주목이 되는 거는 경제적인 측면, 시장적인 측면에서 역시 환율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사, 두 번째 기사는 모두 환율 관련된 기사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죠. 1,400원대 고환율 유지 부동, 하반기 물가 폭탄 경고음. 네, 1,400원대 지금 1,450원 전후죠. 표로 한번 보시죠. 최근 6개월간의 원달러 환율인데요. 6개월 전이라 함은 작년 9월 이제 초가 되겠습니다. 1,340원 전후 이 정도, 그때 이 정도 했습니다. 1,330원에 전후로 해서 20원대, 40원대 왔다 갔다 그때 한참 했었죠. 그러다가 계속 환율이 하반기 들어서 올라가는 모습. 하반기 들어서 환율이 올라갔던 것과 작년 요맘때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내다 팔던 때와 이제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거에. 그러다가 이제 이 고점은 이제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작년 12월 초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이제 1,500원 가까이 갔던 때 이제 그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안정되면서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별로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있죠. 1,450원 이 전후에서 요즘 최근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달러 인덱스 많이 떨어졌습니다. 110 넘었던 게 지금 101까지 떨어졌다가 103까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쨌든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한 6% 정도 하락을 좀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원화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원화 가치는 별로 좀 안 올라간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고환율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결국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고환율이면 이제 수출하는 뭐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우리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되게 내상을 많이 입게 됩니다.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 물가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물가가 좀 올라가. 실제로 좀 이 생활 물가를 중심으로 물가가 계속 좀 오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좀 내리고 있는데요.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한국은행 금리 못 내립니다. 그동안에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관련해서 환율 문제가 주로 문제가 됐었는데 만약에 우리 국내 물가가 반등을 해서 이게 올라가는 식으로 간다면 소위 말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국내 경제의 어떤 하방 리스크를 좀 낮추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이 작업이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 어려워질 수도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만큼 이 환율이라는 게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이 지금 1,400원대 환율, 특히 이제 1,450원이라고 해서 했을 때 작년 이 9월과 비교해 보면 대략 100원 이상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100원 이상 오른 게 도대체 뭐 때문에 오른 거냐라는 걸 판단을 해 보면 이제 뭐 정치적 불확실성 이 부분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12월 초 때 얘기니까 그 사이에 올랐다라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 같은 거 외국인 순매도에서 볼 수 있듯이 결국 삼성전자를 위시한 국내 어떤 기업들, 대형주들 그다음에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바깥에서 보는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 이 부분들이 환율이 5, 60원 이상 정치적 불확실성을 빼고 나서도 60, 70원 이상 더 오른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조금 확장을 해서 보면요. 지금 관세 리스크 좀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좀 계속 큰 상황인데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2월 CPI가 좀 예상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관세 리스크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좀 올라가게 되면은요. 결국 미국의 수요도, 미국도 결국 경제가 이 부분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물가가 오르면서 성장률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이게 비단 미국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당장 현실화될 수 있고요. 유럽, 미국, 중국 다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게 글로벌 경제에 참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지금 그대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환율 얘기는 이겁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제가 여기서 또 자세히 말씀드렸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 그러면 상대국인 우리나라 통화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즉 원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원화는 별로 강세로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원화는 여전히 좀 달러에 휘둘립니다.
반면에 엔화하고 유로화는 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엔화 유로뿐만 아니라 대만 달러도 마찬가지고요. 좀 위안화도 마찬가지인데 지난 대선 이후에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그 각국의 환율 상황을 좀 보면요. 달러 인덱스는 대선 이후에 6% 정도 하락을 했고요. 대만이 3% 정도 올랐고요. 위안화가 2%, 유로화가 0.8%, 그다음에 엔화는 3%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원화는 5.5%가 좀 오른 건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서 원화 가치가 대략 한 2에서 3% 정도, 2에서 3%포인트 정도 덜 떨어졌다. 그러니까 가치가 더 여전히 좀 낮은 상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약 100원 정도 오른 거에 있어서 한 6, 70원 정도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 이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다. 이제 그게 남들 다 가치가 오를 때 원화 가치만 덜 오른, 별로 오르지 못한 이제 그 이유가 좀 되는 건데요. 이렇게 왜 원화가 더 관세 리스크 상황에서 다른 나라 통화 가치들에 비해서 이게 좀 더 제대로 가치를 못 받고 있을까요? 오르지 못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앞서 말했던 펀더멘털 문제가 있고요. 이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의 배경이 되는 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수출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다라는 거고, 특히 관세에 민감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출이 어쨌든 이제 비중이 뭐 중국이 아직은 조금 앞서긴 하지만 거의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다라는 것. 또 미국의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최대 적대국이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나라가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이렇게 환율에 이 영향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좀 경기 부양책 엄청나게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도 이미 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일본은 뭐 인플레가 좀 더 올라간다는 상황이고, 일본은 오히려 좀 금리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ECB 금리 계속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비교적 통화 가치가 좀 잘 버티고 있거나 좀 더 달러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는 나라들은 뭔가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나라인 반면 우리는 사실은 지금 거의 아무것도 없죠. 한국은 금리 내린 거 외에는 좀 없습니다. 추경 이럴 때 좀 빨리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하는 표현을 좀 세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하는 거 보면 별로 좀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제대로 가치를 대접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13면에 있는 산업면에 있는 기사 가져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인 전력 반도체를 키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그 내부에서 이제 실무단 차원의 이제 그런 그 조직 개편을 하면서 사업템에 이어서 연구도도 기존의 사업에 좀 그 힘을 쏟던 LED 쪽에서 CSS 쪽, 이 전력 반도체 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라는 게 좀 뭐냐면은요.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등 전자기기에서 전력 변환, 분배, 제어 등 이런 역할을 하는 한마디로 시스템 반도체죠. 이게 삼성이 지금 조금 이제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근데 이게 2031년 앞으로 한 5, 6년 뒤에는요 시장 규모가 177억 달러, 우리 돈 25조 시장으로 커진다고 합니다. 이게 연평균 32% 성장을 한다니까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매년 30% 넘게 성장을 한다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이미 이제 개발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게 GaN이라고 얘기를 하죠. 갈륨 나이트라이트 이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SiC라고 하는데 이쪽에 소재를 사용하는 그런 전력 반도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부터 일반 소비자와 차량용 8인치 이 갈륨 나이트라이트 전력 반도체 파운드리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어제 삼성전자가 2% 넘게 주가가 오르면서 55,000원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반기에, 특히 상반기에 범용 반도체가 좀 단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상반기에 이 HBM3와 관련된 어쨌든 엔비디아 납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HBM4와 관련된 뭔가 개발 어떤 뭐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와준다고 하면 삼성전자한테는 어쨌든 이번 상반기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어려움을 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증권면에 있는 기사 가져오겠습니다. 악재보다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다. 예. 악재와 이 약세장과 이제 강세장의 차이는 호재가 호재로서 가치를 이제 시장에서 평가를 받느냐, 그다음에 호재가 시장에서 별 가치를 못 받느냐 등등 이렇게 좀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즘 코스피는 확실히 배드뉴스도 굿뉴스가 되는, 즉 악재보다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4% 올라서 2,574까지 좀 올랐고요. 무엇보다 어제 반가웠던 건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어제 3,809억 원어치를 사자로 돌아섰는데 어제 코스피 특히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를 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린 가장 큰 동인이 됐죠. 물론 이제 외국인이 또 이렇게 한번 샀다고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려다 요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의 수급은 아직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두를 만한 그런 인프라는 아직 아니다. 앞서 환율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450원대 환율에서 외국인이 대규모로 들어오기는 어렵죠. 부담스럽죠. 시장에서도 향후에 이제 변동성 장세가 이제 어쨌든 관세 리스크 때문에 계속된다는 걸 감안을 하면 역시 중요한 건 실적이다. 이거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 표 하나 잠깐 보시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분기의 실적 전망을 이제 컨센서스를 이제 정리를 해본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오른쪽 끝으로 봐서 노란색 박스를 치우는 걸 보시면 됩니다. 운송 인프라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근 300% 가까이 성장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조선, 그다음에 상업 서비스. 운송 인프라는 현대 로템이 들어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력까지, 그다음에 바이오도 좋고요. 미디어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분야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다라는 거니까 이 업종들 중심으로 해당되는 종목들, 그중에서도 확실하게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한번 요즘 같은 때 눈여겨보시면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